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저는 뒷부분은 다 읽었어요. 제가 앞부분은 제가 속독으로 해가지고 첫 문장 탁탁 읽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끝까지 다 읽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분량이 좀 있었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 평생에 감옥에서 읽은 책 중에 인생책으로 꼽는 게 아놀드 토인비의 도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거든요. 역사의 연구를 그림으로 해설한 거였지. 그 토인비가 이제 역사라는 개념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포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역사라는 건 다 어떤 문명권에 도전이 오고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해냈느냐 이걸로 이제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하는데, 그래서 응전을 잘하면 성공하고 응전을 못한 민족은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엔 이 앨런 그린스펀과 에이드리언 울드리지라는 사람은 앨런 그린스펀의 이름을 팔아서 울드리지가 쓴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양반들은 미국의 역사를 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이제 쭉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창조적 파괴는 아시다시피 슈페터의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양반은 약간 우파적 노선에서 기본적으로 좀 우파적 관점에서 미국의 역사를 창조적 파괴가 관철되어 온 과정으로, 그리고 이게 성공해 온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이제 후반부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통령들의 역할 역시 그 앨런 그린스펀이 그나마 괜찮은 대통령, 좋은 기여를 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는 게 이제 루즈벨트하고 닉슨, 레이건, 클린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루즈벨트는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은퇴 그 군인 원호법 뭐 이런 것들, 그런 복지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큰 번영을 이루는데,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루즈벨트가 연설을 잘했다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작가로서 연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이 책에서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닉슨은 우리가 보수, 완전 그 보수 꼴통으로 생각을 하지만 은근히 사회복지 분야에선 되게 리버럴하게 자유주의적 정책을 많이 썼다는 거고,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건이 되게 재밌는데, 저는 레이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96학번이라 대학교 때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면서 그 레이건 대처리즘은 굉장히 이제 사회 악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레이건 정부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특히 레이건이 생각한 건 미국의 본업은 사업이다. 미국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창업 정신, 다시 사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정신을 강조했다는 거. 그게 이제 레이건의 굉장히 큰 기여였던 것 같고, 어떤 상징인 거죠. 그래서 레이건은 뭐 1년에 한 6개월 정도 텍사스 가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무위의 치랄까 그런 노자식 정치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클린턴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이 클린턴은 우리가 진보주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긴축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정권을 특히 지출을 잘 통제를 했고, 그래서 복지가 오히려 레이건 때보다 클린턴 때 복지를 더 잘 규제를 해가지고 잘 통제를 해서 그 클린턴 때 엄청난 재정 흑자를 만들어냈죠.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재정 흑자를 만들어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오바마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은 클린턴이 진짜 그 뛰어난 근래 미국이 가졌던 정치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창조적 파괴라는 건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창조적 파괴의 이익은 굉장히 분산되고 오랫동안 넓게 퍼지는 데 비해서 창조적 파괴로 인한 피해는 아주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수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한테 카메라 갖다 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가서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인기 끌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사실 창조적 파괴는 관철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이제 창조적 파괴의 역설, 모순,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 마키아벨리도 했던 얘기지만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고. 근데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공한 이유로 꼽는 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 미국은 영웅을 대량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산업계에서 영웅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 카네기, 뭐 최근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 또 앨런 머스크까지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영웅이라는 건 추한 면과 존중할 만한 면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영웅이 영웅인 이유는 또라이기 때문에 영웅인 거야. 그래서 과도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에서 유로 어떤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전체 산업을 재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되게 영웅들을 보면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괴팍한 면모들이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괴팍하고 사람 직원들 무시하고 막 말도 되게 날카롭게 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 그 양면적인 면을 다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창조적 파괴라는 도전을 잘 이제 극복해 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스웨덴의 복지 개혁도 이제 근데 미국의 문제는 이제 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는 이제 그게 이제 루즈벨트 이후에 만들어 놓은 복지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그린스펀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이 그런 복지의 문제를 개혁해낸 과정을 예로 들면서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할 만한 점인 것 같고 연금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급여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확정급여는 그냥 다 정해진 액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기여 정해진 액수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 액수를 내면 그걸 기금에서 운용을 잘해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많이 벌면 많이 돌려주고 적게 벌면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스웨덴도 고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꺼내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다들 두려워하니까 확정급여를 받는 거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확정기여로 가야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생기고 더 오래 지속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은퇴 연령을 늦춰서 노령 인구를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인상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은퇴 연령 늦추고 연금 받는 기간 늦추고 대신 노령 인구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자칫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은퇴 연령만 늘어나면 또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거듭 이전의 실패를 극복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작가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고 우리나라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본업은 뭘까? 미국의 본업은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본업은 공무원이에요. 한국은 조선시대 이래로 양반이잖아요. 양반. 양반이라는 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되는 게 한국인의 본업인 거야. 그러니까 다들 시험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 잘 봐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뭐 공무원 시험 취업해가지고 뭐 옛날 같으면 과거 시험 붙는 거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 붙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불확실성을 리스크를 안고 뭐에 도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 대기업 들어가거나 뭐 공무원 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사실 보면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잠깐 그런 창조적 파괴의 시기가 열렸고 그 창조적 파괴를 정권과 어떤 기업들이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우리는 부른 거지.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현대, 삼성 뭐 이런 그 창조적 파괴를 한 사람들이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재벌을 일구고 한 세대 잠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재벌을 일군 이후에는 다시 닫혀. 창조적 파괴의 기운이 닫히고 다들 사업보다는 공무원으로 뭐 이런 기운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 조선의 본업으로 조선시대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거 시험 보는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떤 그 창조적 파괴의 기운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사업하는 나라로 창업에 도전하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도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창조적 파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